네, 팀 에브리웨어 이단 대표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는 이제 아마 2021년도에 앱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때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필요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개발의 가이드 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앱 개발하려면 좀 내가 뭘 알고 어떤 테크트리를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 좀 기획하는 거랑, 그리고 워낙 개발 방식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떠한 뭐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개발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기획적인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 스타트업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되게 많이 들으시는 게 뭐 린 스타트업 이런 거랑 에자일,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에자일을 한다더라 뭐 이런 거. 네네. 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에자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그 빨리 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도 출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형태인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빠르게 이거를 그 빨리빨리 바꾸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역할을 뭔가 리딩해줄 뛰어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1층까지 짓고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반응을 보고 2층을 짓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무조건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그쵸. 네.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게. 네. 그리고 요새 문제가 이제 기획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런 그 IT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게 그 기획이 나와요. 네. 그럼 이게 개발 쪽으로 봤을 때 좀 개발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안드로이드 혹은 구글이나 웹에서 만든 안드로이드의 어떤 철학이랑 네네. 웹의 그런 철학이 다른데, 이 웹페이지 기획하듯이 앱을 기획을 해가지고 뭔가 좀 맞지 않게 기획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에자일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적어도 MVP, 최소 기능을 가진 이 MVP는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다. 네. 네. 중간에 막 트렌드가 바뀌고 내가 했던 기획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더라도 일단은 이걸 한번 만든다, 그리고 그 출시를 하고 반응을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개발 언어.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좀 특정한 언어를 추천하시는 게 있는지.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추천하거든요. 스타트업은 사실은 이제 언제나 이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근데 그쵸.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스타트업 개발할 때 보통 이제 서버단을 작업할 백엔드, 그리고 유저가 직접 보는 이제 앱을 작업할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네네.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언어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한 명 고용해서 막 무슨 개발자한테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서 백엔드 프론트를 모두 개발해라 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어쨌든 언어가 하나일 때 가져가는 이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니어를 고용을 해도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시니어 개발자가 자바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백엔드 개발을 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자바스크립트로 했다라고 쳤을 때, 이 시니어 개발자가 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보다 자바스크립트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아무리 시니어 주니어여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이드나 리뷰를 해주기 어려워서 팀 내부적으로 IT 쪽에 계속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네네. 뭐 자바스크립트 추천하는 거는 이제 외주 개발사한테 맡기더라도 혹은 내부적으로 개발할 때 두 개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노드.js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모바일 같은 경우는 프론트는 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는 내가 웹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해야 되고, 내가 모바일 앱을 만들려고 하면 네이티브다 그러면 네이티브에 맞는 언어, 크로스 플랫폼 하려고 하면 크로스 플랫폼에 맞는 언어, 이게 좀 정해져 있어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코딩으로 안드로이드 앱, iOS 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뭐 크로스 플랫폼으로 내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려고 하는데 C++로 개발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백엔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정형화돼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이 있었어요. 뭐 가장 전통적으로 자바 기반의 뭐 스프링 혹은 스프링 부트, 뭐 PHP 기반의 뭐 프레임워크들, 정말 옛날까지 가면 뭐 루비 온 레일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 또 뜨는 파이썬, 그리고 이제 뭐 노드.js 기반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인 거는 예전에 PHP나 루비 온 레일즈나 이런 형태가 좀 있기가 있었던 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웹 서비스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나 앱의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으로부터 우리가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 막 지금 쿠팡처럼 복잡하게 절대 이렇지 않죠. 쿠팡 같은 거 보면은 막 별게 다 했어요. 무슨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소스를 하나로 사실은 관리를 했었고, 이럴 때에 그냥 이제 그 많이 이제 썼던 게 사실은 PHP나 뭐 루비
루비 레일즈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개발하면 용이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는 스프링이나 이제 스프링 부트 기반의 자바를 많이 쓴 이유가 서비스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백엔드하고 프론트가 좀 나눠질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그 경험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받는 게 자바였던 거죠. 그러면서 PHP도 뭐 스프링과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나오긴 했는데 이미 이제 자바 기반의 그런 걸로 많이 했었고 언어 자체가 자바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 페이스북 PHP로 만들어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냥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 페이스북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다시 PHP로 만든다? 저는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렌드가 네네.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왜 그런데 저는 노드를 추천하냐 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파이썬은 사실은 이제 백엔드로 사용하는 웹 프레임워크로서의 성능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이렇게 파이썬이 잘할 수 있는 명확한 분야에서 사실 많이 쓰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 스프링보다 왜 노드.js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개발이 됐을 때의 이 서버의 속도가 빠르고 개발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바 기반의 서버에서 노드.js 기반의 서버로 바꿨을 때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앱을 만들 때 자바 기반의 개발자 5명이 일하는 거를 노드.js로 개발한 2명이 퍼포먼스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괜찮네요.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프론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세팅을 했다면 백엔드도 자바스크립트니까 시니어가 딱 하나의 언어로 다 그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앱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려면 뭐 좀 어떤 준비가 좀 있어야 되면 좋을까요, 이게?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요새 이제 개발자 그 몸값도 어쨌든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이 처음에 초기에 만들려고 하는 이 MVP 개발 비용이 큰 건 아니에요, 절대. 예, 절대 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최고의 개발사, 외주 개발사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규모가 사실 있으면 뭐 억 단위 이하 프로젝트는 아예 그 답장도 안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네네. 레벨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한 번 몇천 단위로 이제 외주 개발을 의뢰 드리는데 네네네.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네네. 되게 작은 금액이라. 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금액이란 건 뭐냐면 이 업계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사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 이걸 담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될 확률이 높고 그럼 내가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A, B 개발사가 있는데 어떤 개발사는 동일 가격에 기능 10개를 해준다고 해요. 네네. 어떤 개발사는 기능을 5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운 좋게 이 10개 해준다는 개발팀이 너무 개발 잘하는데 업계를 모르고 싸게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이게. 얘네도 이제 한두 번 해보면 이 가격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알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허술하게 한다든지 무언가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높은 거죠. 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작업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너무 싸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도 좋은 퀄리티로 뽑아줘야지라고 생각을 잘 못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개발업체에 있을 때 가장 저렴한 개발업체를 고르는 거는 사실 상당히 리스키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하시는 분 중에 네.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만나는 개발사마다 사기를 쳐가지고 네네. 개발 못했다. 네. 이거 꼭 해야 된다. 근데 이 사기를 당하신 분이 한 2업체 이상한테 당했다. 저희도 사실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누구 책임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두 개발 업체하고 뭔가 핀도가 상했다. 네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님도 뭔가 좀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뭐 이렇게 좀 개발부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이게 유튜브 나오니까 어때요? 그 덕다이버 저도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다시 영상이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출근길에 많이 봤었는데 네. 그 같이 어쨌든 촬영하게 돼서 좀 이제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도 이제 다한 대표님 오랫동안 봐오면서 좀 성장하고 저도 같이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모로 항상 좋은 에너지 받아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또 찾아뵈었고요. 저희 뭐 계속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